부모가 비교하는 순간 아이의 뇌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게 공포회로래.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 수능이 끝난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예요. 원장님, 오늘은 특별한 고민 상담 메일이 왔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문제로 고민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말과 어떤 태도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벌써 재수강, 학원 상담 등 준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스스로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맞아. 이때는 진짜 어머니들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있을 거야.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느 날 수달 엄마와 원숭이 엄마가 만났어. 원숭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애 요즘 나무 오르기 연습하잖아. 그 말을 들은 수달 엄마는 나무 오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집에 가서 아기 수달한테 이렇게 말하지. 너 이제 나무 오르기 연습해야 돼. 근데 수달은 한 번도 나무를 타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걸 본 수달 엄마는 너무 답답해서 원숭이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타박을 하기 시작해. 이번에 수달 엄마가 원숭이 엄마한테 우리 애 수영대회에서 1등 했잖아. 원숭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기 원숭이한테 말하지. 너도 수영해봐. 수달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결과는 뻔해. 수달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원숭이는 물에 빠졌어. 이 짧은 이야기 사실 우리의 삶이랑 너무 닮아있지 않나? 옆집에는 벌써 학원 시작했대. 누구는 뭐 선행한대. 누구는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대. 다른 애들 재수할 건데 너만 포기할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교가 아니라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아이는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너무 뒤처져 있어. 하버드대 뇌신경 연구를 보면 부모가 비교하는 순간 아이의 뇌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게 공포회로래. 그러니까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협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 순간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이는 회피 모드로 전환을 해. 부모님은 열심히 해라 했지만 아이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도망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지. 비교는 공부 자극이 아니야. 아이의 두뇌를 닫아버리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지. 원숭이와 수달은 태생부터 아이의 환경이 달라. 수달은 물속에서, 원숭이는 나무에서 편안하잖아. 어떤 아이는 체감형, 몸을 쓰고 손을 쓰면서 배우면서 이해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논리형, 구조를 세우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배우는 아이. 그런데 다른 애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건 왼손잡이에게 오른손 도구를 억지로 쥐어주는 거와 똑같아. 수능 끝나고 아마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방향에 고민이 들 거야.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갈지. 근데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 내가 10년간 4,000명 이상의 진로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전공이나 대학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당시에는 선생님의 추천, 부모님의 기대 등으로 선택했지만 스스로와 맞지 않는 길을 가는 순간 원숭이가 수영을 하고 수달이 나무에 오르듯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를 깨달은 거지. 주변에서는 뭐 노력만 하면 된다, 적응하면 된다고 하지만 적성은 노력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수능을 마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점수를 채점하고 더 좋은 대학에만 관심 가지기보다는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 아는 게 먼 인생에서는 훨씬 중요해. 사실 부모님들도 불안하실 거야.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다른 애들은 벌써 준비한다는데. 그런데 불안이 비교로 드러나는 순간 아이에게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들린다. 그리고 이 통제는 아이의 주체성을 서서히 먹어버릴 거야. 부모님께서 지금 해주면 좋은 태도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교 대신 관찰. 다른 애는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방식이 잘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피드백. 점수가 왜 이래 대신 이번에는 뭐가 어려웠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질문은 아이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대화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같은 목표라도 경로는 아이에게. 너도 대학 가야지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싶어? 라고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게 진짜 주체성의 훈련이에요.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비교는 성장의 언어가 아니라 상처의 언어라는 거예요. 수능이 끝난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예요. 속도는 느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장 빛날 무대를 찾아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을 본 당사자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친구들과 점수를 비교해서 낙담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빛날 곳이 어딘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지금 선택관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내 선택을 맡기는 건 인생의 키를 남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눈치 보기보다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는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저도 나만의 적성을 찾고 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볼게요. 안녕.